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물가가 진정되고 소비가 양호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연착륙 되나 보다 이런 기대감에 지수가 올랐고, 특히 7월 PCE 물가가 전년 대비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고 전월비는 부합했거든요. 그래서 물가 진정되고 있다라는 점, 9월에 금리 내린다라는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애플을 제외한 메가세븐 모두 강세를 보인 가운데 상승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0.14% 오르고 야간 선물은 0.15% 빠졌거든요. 근데 야간 선물이 왜 빠졌는지는 잠시 후에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미증시 다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더 많이 올라가고 러셀 2000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오르긴 했지만 다른 종목들도 딱히 소외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특이한 건 막판에 확 올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오후장 들어서 매수세가 유입돼가지고 막판에 갑자기 확 올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야간 선물은 미증시보다 1시간 먼저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하지 못해서 만약에 미증시하고 동일한 시간대 마감이 됐다면 야간 선물도 아마 플러스로 마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지수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의 PCE 지표, 소비 지출 지표를 봤더니 예상했던 것보다 뭐 생각보단 잘 나온 것 같다. 전년 대비가 근원이 2.6, 헤드라인이 2.5, 그다음에 전월 대비는 0.2 각각 이렇게 나오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물가는 잘 안정되고 있다. 뭐 그래프로 봐도 꾸준하게 내려가는 추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표가 개인 소득, 개인 지출인데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소득도 늘고 지출도 늘고. 이게 시장에서 걱정했던 거는 물가가 올라서 소비가 줄어들고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출이 그냥 아직까지는 계속 늘어나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물가보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전월 대비 0.2%이기 때문에 지출이 0.2% 늘어나면 그냥 물가 오른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0.5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 지출이, 소비자들의 지출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다, 경기 침체 조짐은 없다, 이런 어떤 안도감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참고로 간단하게 한번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건데, 이걸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PPI는 뭐냐면 예를 들어 백화점이다. 그러면 백화점에 물건을 공급하는 가격, 이게 이제 PP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PI는 그 물건을 공급받아서 상품을 판매하는 가격, 우리가 뭐 가격표 딱 붙이는 그 딱지 붙이는 가격 있잖아요. 그걸 CPI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PC는 뭔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 중에서 백화점을 들어갔다 나올 때 지난달 대비 얼마나 돈을 더 썼느냐, 덜 썼느냐, 이걸 따져놓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물가도 물가지만 소비자들이 이런 물가 상승기에 어떤 형태로 지출을 늘렸는지 아니면 지출을 안 늘렸는지, 이걸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PC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럼 이제 PC를 일상으로 연결져서 보면 예를 들면 셔츠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17만 9천 원짜리고, 근데 평소에는 이제 17만 9천 원짜리 그렇게 사고 막 했는데 이제 물가가 올라 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저걸 안 사고 이거보다 조금 싼 거 또는 세일하는 거, 이런 거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CPI는 올라갔지만 사람들이 만약에 백화점 가서 제품 가격이 올라간 걸 안 사고 세일하는 걸 사버리면 PC는 내려가거나 아니면 거의 정체되거나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형태로 맞춰서 소비를 하는지 그거 가지고 물가를 따져보게 되는데, 어쨌든 PC가 좀 안정되고 있다라는 거는 모든 경제, 뭐 물가 관련된 데이터들이 진정되고 있구나. 소비자들이 소비를 그렇게 줄이진 않지만 합리적인 소비로 어쨌든 소비 자체는 유지되고 있구나. 물가는 진정되면서. 그러면 그게 연착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관리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C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코멘트 나왔는데, 뭐 연착륙의 증거가 확인됐다, 인플레이션 하락을 의심하던 연준을 달래줬을 거다. 그래서 연 3회는 확정적이고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0.5%포인트 인하도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코멘트들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대한 어떤 안도감을 주는 데이터가 하나 더 나왔는데,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4개월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소비 심리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올라섰죠. 그러니까 67.9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동안 이제 소비 심리도 좀 안 좋았었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이것도 이제 회복되는 5개월 만에 턴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는
침체로 갈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증시 관련된 뭐 역시 분석가들의 어떤 코멘트 보면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번에 양호한 소비가 확인됐기 때문에 3분기 성장을 높여야겠다. 기존에 2.5%였거든요. 이걸 2.7%로 0.2%포인트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초에 있었던 악재를 잘 극복했다. 근데 이제 9월에 계절적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0년 이후에 9월에 미증시가 올라간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9월에 조금 이번에도 고전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거를 극복할 만한 계기를 만든 것 같다. 이런 주장이 있고, 이제 인플레이션과 경제 지표가 양호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물가 지표보다 고용이 어떻게 되는지,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 데이터를 더 중요하게 볼 것 같다. 이런 이제 코멘트를 했고, 찰스 슈왑에서는 그 S&P 500보다 더 성과가 나온 이번 달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간 종목이 61%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올해 들어서는 14% 해당되는 종목들만 지수보다 강했거든요. 그런데 61%가 지수보다 강했다. 이런 거는 기존의 메가세븐에 집중돼 있던 매수세가 다른 쪽으로 분산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시장 흐름이 좀 강해졌다. 이제 좀 다양한 종목으로 분산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주로는 인텔이 이제 구조조정, 뭐 사업별 분할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이런 뉴스 나오면서 9.5% 급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오늘 반등하긴 했는데 아직 120달러 회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1선 위치하고 있는 120달러를 회복해 줘야 이제 조금 더 안도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 아래에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애플은 뭐 최근에 움직임이 좀 완만해요. 긍정적인 증권사 분석 보고서가 나오긴 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점유율이 화웨이한테 좀 밀린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좀 밀린 메가세븐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JP모건이 올라가는 이 그래프 보시면 꾸준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데일리로 보면 8월 6일 이후에 하루 빼고 계속 올라가요. 예, 이제 뭐 제가 옛날식 표현으로 레간자, 옛날에 레간자라는 자동차가 있었거든요. 대우에서 나온 거. 그 광고할 때 카피가 소리 없이 강하다였어요. 이제 소리 없이 계속 은근하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JP모건 은근하게 강한 종목 이렇게 이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간 선물이 미증시 마감되기 1시간 전에 끝났기 때문에 뭐 막판에 올라간 거를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초에 우리 증시는 사실 미국이 또 휴장이라 외국인들 참여 비율이 좀 낮아지는 날이 될 것 같긴 한데 뭐 약간 올라가는 정도로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총정리해보면 월요일 미국은 노동절 휴장입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들의 참여 비율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9월에 시장이 좀 미국 시장이 안 좋은 징크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9월에 안 좋지?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드릴 텐데 의견은 분분해요. 뭐 휴가 갔다 와서 방어적인 포지션으로 재구축하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기업들이 내년 예산을 앞두고서 허리띠 졸라매는 단계다. 그다음에 이제 뭐 뮤추얼 펀드 이런 데서 좀 손실 보던 거를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라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온다. 뭐 이런 등등의 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9월에 약세장이라는 부담을 안고 출발하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봐야겠죠. 그다음에 어쨌든 금리와 달러가 안정되고 있거든요. 막 급변동하다가 최근에 좀 완만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매도는 저는 그 리밸런싱 영향도 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이번 주 같이 매도하면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태도의 변화가 생기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 기술주들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제약주라든가 대형 2차 전지주들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살아났는데 이번 주에 어떤 형태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지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좀 대형 IT주들이 올라가야 지수 자체를 응원해주고 그러고 나서 다른 업종의 종목 장세가 만들어지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결국엔 이제 외국인들한테 달려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흐름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 약세장 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선거가 열리는 해는 하반기에 증시가 웬만하면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치보다 선거 열리는 해 조금 더 좋긴 한데 실제로 데이터 보면 여름 들어서면서부터 상승률이 떨어지다가 9월에는 되게 약한 그런 패턴을 보이잖아요. 선거 열리는 해조차도. 그래서 조금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있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고용지표, FMC로 이어지는 또 일정이 있어서 그 고비에 따라서 뭐 증시가 또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뭐 이런 데이터 쪽보다는 또 뭐 좀 나오는 재료들 같이 겸해서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이제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까지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